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정의 표시는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강제 집행에 관해서 살해형 문제가 한번 나오고요. 근데 그것도 뭐 자주 나온 것은 아니단 말이죠. 근데 그 강제 집행에 관한 살해의 문제는 두 가지 형태예요. 갑하고 을하고 가장 매매를 했다가 을이 병한테 처분해서 등기를 넘겨준 경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갑하고 을하고 가장 매매를 했는데 을이 병한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말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형태로 보통은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요즘 최근에 나온 것들은 통정의 표시는 거의 대부분 다 제3자가 나오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3자를 보시면 우리가 제3자를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된다고 그랬죠? 제3자를 먼저요. 항상 아닌 사람은 먼저 보자 이 말이죠. 제3자가 아닌 거 누가 있죠? 누가 있어요? 먼저 수익자, 그 다음에 상속인, 그 다음에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사람 이렇게요. 또 하나가 있으면 채권의 가장양도.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 누구요? 채무자. 그 다음에 일반 채권자. 그 다음에 채권 추심을 의뢰받은 자 이렇게 이런 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채권의 가장양도요. 근데 이번에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이 채무자가 나왔는데요. 다른 시험에서 약간 이렇게 이것을 앞뒤로 바꿔가지고 말을요 애매하게 만들어서 나온 적이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여기 아닌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제3자는 뭐냐면 항상 허위 표시라든가 가장 이렇게 가장. 이런 말 있잖아요. 허위 표시 어쩌고저쩌고 가장 어쩌고저쩌고. 이게 을이에요. 을이고요. 여기서부터 새로운 이해관계, 새로운 이해관계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니까요. 여기서요. 항상 이 말을 찾아야 되는 거죠. 허위 표시 가장이요. 그럼 딱 네 가지만 찾으면 돼. 네 가지. 뭐가 있다? 가장 매수인 또는 가장 양수인, 그 다음에 가장 채권, 그 다음에 가장 저당권, 그 다음에 가장 전세권이에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이건 가장 소비대차 또 이렇게 또 얘기해요. 이 네 가지인데요. 우리가 먼저 아닌 것을 먼저 암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가장이란 말이 있죠. 그럼 여기요, 가장이란 말은 허위 표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위 표시란 말이 나오면 빨리 그걸 가장이라고 바꾸고, 그러고 나서 쭉 읽어. 매수인, 양수인이란 말이 있는지, 또는 채권, 소비대차란 말이 있는지, 뒤에가. 알겠죠? 가장 이렇게. 저당권, 전세권이란 말이 딱 네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 병이란 건 뭐냐? 가장 매수인, 양수인부터 이게 을의 것이 아닌데 을의 것이라고 믿고, 병이 다시 매수했어. 이건 매수인. 또는요, 병이 계약을 하고요, 가등기를 했어. 또는요, 압류나 가압류를 했어. 압류나 가압류. 또는 여기도 저당을 잡았어. 저당을 을의 것이냐고 돈 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을의 채권인 줄 알고 이것을 압류나 가압류를 했어. 그 다음에 여기요, 파산관제인이 있고요. 파산 선고를 받았어. 그 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 그래서 가장 채권에 대해서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 가장 저당권은요, 경락인밖에 없어요. 가장 전세권은요, 저당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보통을 보면 여기에다가 두 문자로 해가지고 막 암기를 시키더라고요, 선생님들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알겠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앞에가 이 표시는 가장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가장 매수인, 가장 채권, 가장 저당권, 가장 전세권을 찾아. 그거 찾으면 뒤에 나오는 놈들은 볼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다 제3자예요. 근데 한 놈만 조심하면 돼, 한 놈만. 우리가 한 놈만 죽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누구냐? 파산관제인이요. 어디 갔어? 여기요, 파산관제인. 여기 파산관제인이요. 이 파산관제인은 첫 번째요, 거짓말 채권. 봐봐. 파산관제인이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집이 있고, 산이 있고, 토지가 있고, 빌딩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거짓말로 파산 선고를 받은 거예요. 알겠죠? 그럼 파산 선고를 받으면, 이 사람이요, 여기 이 사람한테 돈 빌려줬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A하고 B하고 C하고, 이걸 채권자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나 총파산 채권자라고 그래. 그럼요, 생각을 해봐. 이 사람한테요, 생선을 맡겨놓으면 안 되잖아요. 망한 놈인데. 그럼 이거 맡겨놓으면 자기 혼자 다 써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재산을 관리할 사람을 법원에서 선임을 해.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그것을 재산을 관제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파산관제인. 이 파산관제인의 경우는요, 이 사람은 채권자를 위해서도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채무자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3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3자는요,
파산관계는 제3자예요. 제3자인데 선이냐 악이냐를 따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파산관계는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을 기준으로 선이 악이냐를 따지면 의미가 전혀 없잖아요. 법원에서 선임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이 악이는 누구를 가지고 따진다? 총파산 채권자. 총파산 채권자를 가지고 기준한 거예요. 총파산 채권자. 이 사람을 기준으로 선이 악이를 구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총파산 채권자 중에서 일부는 선이야. 일부는요 선이고요. 일부는 악이에요. 거짓말 채권인 거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전체를 뭐로 본다? 선의로 본다 이 말이에요. 전체를. 그래서 파산 관계는 선의로 본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요즘요 최근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는 뭐가 나왔죠? 총파산 채권자는 제3자다. 이게 시험이 났단 말이죠. 일부는 선이고 일부는 악이면 전체를 뭐로 보는 것이다? 선의로 본다. 선의. 이걸 알아야 돼. 그러고 나서 네 가지 뭐라고 시작? 가장 매수인, 가장 채권, 가장 저당권, 가장 전세권. 이 네 가지만 알면 돼. 그렇죠? 이걸 모른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뇌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 94번요.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해서 가장 채권, 거짓말 채권이네? 그래서 파산 선고가 됐네? 총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해서 모두가 악의가 되지 않는 한. 그럼 뭐요? 일부는 그럼 누구도 있다? 선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전체를 뭐로 본다? 선의로 본다. 선의. 이해됐나요? 알죠? 전체를 선의로 보겠다 이런 뜻이죠. 자요. 자요.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여기 95번인가요? 맞아요? 자, 무자력한 갑은 을에게 3억 원의 금전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을의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불법이다, 아니다, 아니다. 세 가지. 알겠죠? 자신의 유일한 재산, 항상 이런 말이면 유일한 재산인 A 부동산을 병에게 가장 매매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이 나왔다는 것은 사회행위, 사회행위가 될 수 있다. 사회행위가 뭐죠?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이런 말이죠. 유일하게 자기 재산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하고 거짓말로 계약한 것처럼 해서 재산을 빼돌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상대방을 뭐 한다? 상대방을 물먹이려고 했다 이 말이죠. 소원해를 끼쳤다. 사행이 뭐죠? 사기로 인해서 해를 끼치려고 이 말이잖아요. 옳은 것은 1번. 을은 갑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갑의 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에 등기 말소를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 대위. 그러면 채권자 취소권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채권자 취소권이 안 되는 것이 있다. 어디다? 이중매매.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어디다? 통정 허위 표시. 알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잠깐 지울게요. 여기요. 이게 여러분 지금 뭘 얘기하냐면 이 그림은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갑이 있고요. 갑이 있고, 자, 을의 금전채무 부담 있죠? 여기 을이요, 채권자예요. 채권자가요, 여기 1억이죠? 1억 잘 봐. 2월 1일 1억이요. 근데 갑이요, 돈을 갚지 않게 해서 3월 1일 날요, 여기 병하고요, 거짓말 매매를 해. 거짓말 매매를 해서요, 이 병한테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등기는 무효인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소유자가 되냐? 갑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채권자는요, 이 갑이요, 재산을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요, 을하고, 가장매매는 을하고 짜고 등기를 넘겼잖아요. 그러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니까 갑이 여전히 소유자인 건 마찬가지죠. 근데 문제는 뭐죠? 이 을. 근데 이렇게 뭐죠? 남자, 여자 다 한꺼번에 모아놓고 이렇게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유가 뭐예요? 자요. 이렇게, 이게 채권자잖아요. 채권자. 이렇게 채권자가 있으면은, 이 채권자는요, 이게 지금 여전히 등기는 병 앞으로 되어 있어도 갑이 소유자잖아요. 갑이 소유자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는 없지만 이 만약에 을이 이걸 병한테 처분하죠. 병한테. 그럼 병이 뭐가 된다? 제3자가 된다. 그럼 제3자 걸 했죠. 제3자의 뭐는요? 선의는 뭐가 된다? 추정되죠.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니까 제3자는 선인 경우 소유권 취득해버리죠. 소유권 취득해버리면 이제 갑은 소유권을 잃게 되죠. 그것을 뭐라 한다? 갑은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병이 소유자가 돼버리면 을은 갑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럼 돈은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는요, 을은요, 병의 것을 경미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알겠죠? 여기 정이네요, 정. 여기 정의 것은. 왜? 정은 돈을 빌린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병이 정한테 처분하기 전에, 온도 좀 낮추면 안 돼요?
온도. 거기 서 있지만 말고, 아니, 리모컨을 해야 돼요. 자요, 이렇게요. 이 병 앞으로 이렇게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럼 이 병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면 여기 이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요? 그러면 병이 저한테 처분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처분하기 전에 이 등기를 말소하든지 등기를 찾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안 한단 말이죠, 갑이. 하면 어떡하죠? 이 사람이 경미할 거니까 당연히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의리요, 갑을 뭘해서 대위. 말소 등기 청구권을 뭘해서 대위해서. 대위 대신해서 말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그래요. 자, 두 번째는요. 그렇게 하지 말고 만약에 이것이 사행이다. 유일한 지산이니까 사행이라 하죠. 그럼 봐봐. 순서를 봐, 순서. 돈을 빌려줬는데 여기 집을 거짓말로 넘겼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항상 먼저 돈을 빌려줬는데 거짓말로 재산을 넘겨야 돼요. 등기 재산을 빼돌렸죠. 그랬을 때는 이 을은요, 병을 상대로 직접 병을 상대로 갑 아니에요. 이 병을 상대로 해가지고 채권자 취소권 행사를 해요. 이 채권자 취소권은요, 어떤 것이냐? 이 갑하고 을하고 갑하고 병하고 계약을 취소하고 그다음에 등기를요 갑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나 원상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등기도 그냥 갑한테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이 을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언제나 소송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갑으로 등기가 오죠. 그럼 채권자 취소권 행사했단 말은 원래의 갑에게 등기가 다시 복귀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을이요 갑의 건물을 압류해서 경매에서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갑의 채권자는 채권자 대위권 행사할 수도 있고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셨죠? 이렇게.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허위표시죠? 허위표시는 불법 원인이 아니므로 이렇게 돼 있나요? 그럼 허위표시는 불법 원인이란 말은 뭐죠? 103조 위반이죠.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갑은 병에게 부동산의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 만약에 가장매매가 103조 위반이면은 746조 불법 원인 급여가 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데 103조 위반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뭐라 한다? 가장매매를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번 만약 병이 정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죠. 정은 누구이면 선이면 무과실이 아니어도 무과실 표현이 있다 없다? 없다. 누구이면 된다. 선이면 된다. 그래서 제3자로서 말 수 있다.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5번은요. 갑과 병이 A 부동산의 가장매매 계약을 추인한다. 이 가장매매 계약을 추인할 수 있나요? 아니 왜 이렇게 고민하죠? 우리가 추인이 되는 거 이렇게 또 해야죠. 이러면 이렇게 해야 되죠? 자, 추인이 안 되는 거 뭐가 있죠? 103조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104조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강행법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되는 거 뭐가 있다? 107조 비지 또? 아니 그러니까 108조 이게 108조 아니에요. 이게 가장매매가 통정의 표시잖아요. 얘가 108조잖아요. 108조는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장매매는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이죠. 무효를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추인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죠. 언제부터? 소국 그러면 안 되지. 언제부터? 그때부터. 거기가 틀린 거죠. 그때부터 유효이다. 그때부터. 새로운 법령으로 본다. 그때부터 새로운 법령으로 본다. 소급해서 유효가 아니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는 것은 가장매매란 말은 통정의 표시는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이걸 항상 생각해야죠.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제3자에 해당하는 지, 이제 나왔네요. 가장매매 딱 봤죠? 을이에요. 그 다음에는 보지 마. 나오면 다 제3자예요. 여기는 지금 뭐라고 나왔어요? 저당권이 나왔잖아요. 가장매매. 그러면 가장매매 을이라니까요. 알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놈은 다 병이라니까요. 가장매매에게서 뭐를 했다? 저당을 잡았다. 그러면 제3자라니까요. 알겠죠? 제3자 이렇게. 그 다음에요. 가장매매로 아니 허위로. 여긴 봐봐. 재밌는 말이죠. 두 번째는 허위로 그랬네요. 허위로 양도된 임대차 보증권 반환 채권이네요. 채권. 허위를 뭐로 바꾸라고 해서 항상 가장으로 바꾸죠. 그러면 가장채권이란 말이에요. 가장채권. 그러면 이거 을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죠. 나도 안 봤어. 그럼 병이에요. 가장채권은 압류나 가압류한다. 가장채권에 대해서 파산 선고가 돼서 파산관제인이다.
가장채권에 대해서 뭐가 있다? 보증서서 보증인이다. 가장채권에 대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오고 딱 하나가 있어.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여기요. 허위 가장양도된 보증금 반환채권에서 압류는 등기자. 그건 제3자지 뭐예요? 알죠? 제3자 이렇게. 그래서 제3자. 그리고 뭘 찾으라는 거예요? 가장만 찾으면 돼. 그러면 파산 채무자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해서 가장채권을 보유하던 중 파산이 선고됐네. 가장채권 여기를 안 했네. 가장채권, 그다음에 파산 선고가 됐네. 그러니까 파산관제 아까 얘기했죠. 가장채권이 의리고 파산관제는 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뭐만 찾으라는 거예요? 동포 여러분, 아까 내가 뭐뭐 찾으라고 그랬어? 가장, 매수인, 가장, 채권, 가장, 저당권, 가장, 전세권 찾고 그 다음에 뭐 나오죠? 걔는 무조건 누구라고? 제3자라고.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 자, 통정의 표시 나왔네. 통정의 표시를 뭐로 바꾸라고? 가장으로 바꾸라고. 가장, 채권, 가장 소비대차, 가장 채권, 가장 소비대차, 의리라고. 뒤에 뭐가 나올 거예요? 걔는 제3자라고. 누구라고? 파산관제인, 제3자라고. 이해됐나요? 자, 허위 나왔네. 허위의 전세권이네요. 가장 전세권이네요. 가장 전세권은 딱 누구 혼자만 나온다? 저당권. 가장 전세권은 저당권만 나오고 가장 저당권에는 경락인만 나와. 알겠죠? 그 다음에 가장 매수인하고 가장 채권은 온 동네가 다 나와. 다시 가장 저당권은 저당권으로 뭐를 해? 경매. 전세권으로 뭐를 해? 전세권 외에는 뭐를 잡아요? 저당권. 그러니까 가장 전세권은 뭐가 나와? 저당권. 가장 저당권은 뭐가 나와? 경락인. 알겠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다. 금방 할 수 있죠. 이건 뭐 얘들 뭐 숨바꼭질 하는 거 똑같잖아요. 자, 통정허위표. 통정은 뭐라고? 가장이라고. 가장 양수인이란 말이 나왔는데 가장 양수인 얘가 의리예요. 그 다음에 보지마. 누가 나올지 몰라. 여기는 양수한 사람이 나왔죠? 가압류로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알겠죠? 읽었는데 가압류가 없네? 난리가 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매수인, 가장 양수인, 가장 채권, 가장 소비대차 똑같은 거예요. 채권하고 소비대차. 가장 전세권, 가장 저당권 찾아. 걔 찾으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무조건 다 뭐예요? 제3자다. 아닌 놈들이 있어. 누가 있다? 상속인, 수익자, 지위를 이전받은 자. 기본적으로 세 가지. 알겠죠? 자, 통정의 표시. 통정을 뭐로 바꾸라고? 가장으로 바꾸라고. 그래서 저당권이라 나왔는데 저당권, 가장 저당권. 그러면 저당권은 뭐밖에 없다고? 경락인밖에 없다고. 경락인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통정의 표시네. 통정의 표시는 뭐라고? 가장이라고. 어쩌고저쩌고 찾아가야죠. 가장 양수인, 가장 채권 있나 봐야죠. 뭐라고 나왔어? 양수인이 나왔네. 그러면 걔는 우리죠. 병은 누구다? 가등겠네요. 알겠죠? 누군가 나오겠죠. 걔가 제3자예요. 자, 여기죠. 이제 98번은 뭐냐면 가장 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았다.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지위를 이전받은 그 자리에 똑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3자도 아니다? 아니죠. 여기요. 또는요. 통정허위 표시인 채권 양도. 봐봐. 통정 표시는 뭐라고? 가장 채권 양도예요. 그러면 채권을 거짓말로 넘겼다 이 말이죠. 그러면 채권을 거짓말로 넘겼다는 말은 가장 양도하기 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돼? 채권이 있어야 돼. 그럼 채권이 있으면 양도하기 전에 누가 또 존재해야 돼? 채무자가 존재해야 되네. 알겠죠? 그러면요.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람 채무자죠? 이 사람 뭐예요? 여기서 아까 치웠나요? 아까 우리가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채무자, 일반 채권자, 추심을 의뢰받은 자 세 가지죠. 그런데 채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채무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이 있는 것을 거짓말로 양도하죠. 그러면 거짓말로 양도하기 전에 이미 채권이 있었죠. 채권이 이미 있었다는 것은 채무자가 이미 있었죠. 그러니까 채무자는 새로운 사람이다, 기존의 사람이다. 기존의. 그래서 제3자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됐죠? 지금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제3자 찾는 것은 0.1초예요. 그러니까 제3자 찾는데요. 10번 읽어도 안 되면 처음 안 읽으면 먼저 읽어서 이해가 안 되면 안 되고 먼저 통정하고 가장하고 똑같은 말이다. 그다음 네 가지만 생각하면 된다. 가장 매수인, 가장 채권, 가장 저당권, 가장 전세권. 네 가지만 이해하면 된다. 뒤는 몰라도 돼. 걔는 무조건 다 누구다? 병이다. 알겠죠? 자, 99번. 착오죠? 매매에서 매도인이 목적을 시킬까? 자, 지금부터 봐요. 착오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우리가 이제 착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돼. 착오가 있냐 없냐? 없으면 취소를 못해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 있다고 해서 무조건 취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서 뭐가 없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말 수 있다, 취소해. 취소하게 되면 언제부터 무효이다? 소급해서 무효가 돼. 중대한 과실이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원칙은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이게 중요해. 유효. 취소를 못하니까.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알고서 뭘 한다? 이용한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나와.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취소하지 못한다. OX, X라고.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언제? 이용한 경우 이렇게. 그러면은 중요 부분의 착오인지 아닌지는 누가 입증한다? 그것을 표의자가 취소를 하려는 사람이 입증을 해. 그러면 중대한 과실은 뭐다?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 하잖아요.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한다? 취소를 못하게 할 누가? 상대방이. 상대방은 유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상대방은 유효라고 주장해, 무효라고 주장해? 여기 있잖아요. 취소를 못하게 한다고 그랬죠. 취소를 못하게 유효잖아요. 그래서 유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는 거예요.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크게 보는 것이고, 이제 봐봐. 어느 것이 중대한 과실이냐 아니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면 되고, 어느 것이 착오이냐 아니냐, 이것만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착오가 아닌 경우는 취소를 한다 못한다? 취소를 못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착오가 아닌 것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 시가 가격이 얼마인지, 면적, 또 경제적 손해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여러분요, 우리가 착오가 되려면 손해가 있어야 돼. 손해가 없으면 착오가 아니에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손해가 없다, 착오가 아니다, 취소할 수 없다.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 손해가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알겠죠? 그렇게 보는 것이. 여기서 보면 대금과 시가의 근소한 차이는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100번은요, 100번을 봐봐. 똑같은 말이죠. 내가 방금 말했죠. 위에서는 시가고 밑에는 뭐냐? 착오가 지금 아닌 걸 지금 보는 거예요. 밑에는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 여기는 제목이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 한번 볼까요? 여기요. 차용금이 뭐죠? 차용금은 소비대차예요. 소비대차는요, 무상편무계약이에요. 무상편무계약. 구상금 채무에 관한 준소비대차. 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가 똑같아요. 이것도 무상편무계약이에요. 편무계약. 둘 다 법적 성질이 똑같죠? 똑같으니까 착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뭐란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른 시험에 이러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채무자의 차용금 반환 채무를 보증하는 의사로 서명 날했는데 구상금 채무인 경우, 이렇게 구상금 채무인 경우. 그럼 사실 상당히 조금 애매하죠. 왜냐하면 구상금 채무하고 그다음에 차용금 채무하고 이게 법적 성질이 똑같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 구상금 채무에 관한 준소비대차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용금은 소비대차란 말이고 준소비대차니까 똑같죠, 법적 성질이. 그 법적 성질이 똑같으니까 이 사람이 어차피 사인했어도 손해는 없다, 이런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아직 안 났어, 이게. 다른 시험에는 지금 몇 번씩 나왔는데 아직 우리 시험에는 안 났다고. 알겠죠? 이것은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101번은요, 건물의 부지의 현상대로 매수. 이게 중요한 것이죠. 지분이 근소하게 부족하다. 0.211평이 부족하다.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102번은요,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 시가는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것은 뭐다? 동기에 불과할 뿐.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매도인이 매매 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를 해제. 여러분, 해제하게 되면 어떡하냐? 해제하죠. 선이죠. 선이 이럴 때는 현존 이익을 반환해. 현존 이익을요. 아니. 해제는 전부로 반환해요. 전부로 반환해요. 취소하죠. 취소하게 되면 선이죠. 선이면요, 현존 이익을 반환. 현존 이익. 그럼요, 내가 반환해야 될 입장에서는 해제를 하게 되면 받았던 거 전부 다 토해내야 돼요. 그런데 취소를 하게 되면요, 내가 술 마시고 낭비한 것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고, 아직 통장에 남아있는 것만 돌려주면 돼. 그럼 나는 취소하는 게 좋겠어요? 해제하는 게 좋겠어요? 취소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해제 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해제 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104번은요,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해제한 후 착오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106번은요. 그냥 보험회사의 설명 의무 위반이죠. 봐봐. 이것은 우리 이제 약관법에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약관에서는 보험 약관을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약자가 보험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하죠. 그러면 고객이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 할지라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거예요. 알죠? 그런데 여기 보험회사가 철저히 잘못했죠? 잘못했는데요. 그래서 위반으로 착오에 빠져 계약을 해도 고객은 이것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알겠죠?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보험회사의 설명이 잘못됐으니까요. 착오에 빠져서 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취소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죠? 보험회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했죠? 착오에 빠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렇게 됐죠? 맨 끝에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가운데 보면 지금 뭐라고 됐죠? 한 경우 그 착오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더라도 착오가 없었더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이것은 이제 부연하는 설명이다. 부연.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시험부터 어떻게 하냐? 보험회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객이 착오에 빠져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만 딱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면 착오에 관한 것은 법률의 착오. 여러분요, 법률의 착오는요, 두 가지가 중요해. 뭐가 중요해? 첫 번째 뭐가 중요해요? 법률의 착오는? 대부분 동기의 착오이다. 오케이. 또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여러분 동기의 착오는 원래 착오가 아니죠. 그런데 표시돼서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되면 착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취소할 수 있죠. 법률의 착오가 뭐예요? 공장을 짓기 위해서 땅을 샀는데 다른 법에 의해서 공장을 짓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내가 다른 법에 의해서 공장을 짓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았어 몰랐어? 몰랐죠. 그걸 법률의 착오라고 그래요. 우리가요, 법률적 장애를 담보 책임에서는 판례가 권리의 하자로 본다, 물건의 하자로 본다. 법률적 장애를 뭐로 봐요? 그것은 물건의 하자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보면 법률의 착오하고 여기서 이제 법률적 장애 있잖아요. 법률적 장애 똑같은 의미예요. 저 뭐죠? 그 담보 책임에 가면은 이 법률적 장애는 뭐로 봐요? 물건의 하자로 봐. 물건의 하자는 경매에서 책임져야 안 져요? 담보 책임져야 안 져요?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우리가 경매에서 담보 책임은 권리의 하자. 물건의 하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법률적 장애를 뭐로 본다? 그것은 법률적 장애는 물건에 있어서 하자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자, 109번요. 착오의 의사표시는 취소자가 그 착오를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 유력을 처음부터 없애려는 의사가 드러나면 충분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럼 취소할 때 어떻게 취소해야 돼요? 명시적으로 할 수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 취소한다는 의사가 드러나면 되는 거지 반드시 그것을 명시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요, 착오를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 효력을 처음부터 없애려는 의사가 드러나면 충분하다. 그래서 우리는 취소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다?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자, 110번은요. 그럼 이것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것을 지금요 하나로 지금 묶어놓은 거예요. 자, 먼저 봐봐. 동기의 착오. 동기의 착오를 먼저 정리하면 동기의 착오는 원래는 착오이다 아니다? 착오가 아니에요. 그런데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뭐가 된다? 유발되면은 착오로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알죠? 동기의 착오의 경우는 원칙적 착오는 아니지만 동기의 착오만으로 뭐는 성립할 수 있다? 사기가 될 수는 있다. 그래서 동기의 착오는 원래 착오가 아니에요. 그런데 동기의 착오는 뭐 낼 수 있다? 사기는 될 수 있고 동기가 표시되거나 유발된 경우는 착오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동기의 착오 자체만으로는 착오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동기의 착오만으로도 뭐는 성립할 수 있다? 사기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동기를요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여기 보시면 동기가 법률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동기의 착오로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동기를 당의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한테 뭐를 하고? 표시하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돼야 돼. 법률행위 내용으로 인정이 되면 돼. 그런데 그 동기에 대해서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있다 없다? 없죠. 이게 가장 시험에 잘 나와.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알겠죠? 여기 일반이 뭐죠? 우리가 착오는 뭐가? 여러분 착오는 뭐예요? 착오는 뭐를 착오로 하죠? 착오가 되려면 먼저요 주관적 요건하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 요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착오는 누구의 입장에서?
표의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누구요? 상대방, 일반인, 상대방 또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렇게요. 그래서 착오는요,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을 다 갖춰야 돼. 그러니까요, 표의자인 갑만 착각하는 것이 아니고, 을도 갑의 입장에서 들어가면 착오가 돼야 돼. 봐봐. 이 건물이 1억짜리예요. 1억짜리를 갑이 을한테 잘 모르고 1,000만 원에 사라고 동그라미 하나가 빠진 거예요. 청약을 한 거예요. 당연히 1억짜리를 1,000만 원에 사라고 하면은 착오이다 아니다? 착오이죠. 착오이죠. 그런데요, 갑은 착오했죠? 그러면 여러분이요, 갑의 입장에서도 일반이죠. 여러분이 갑의 입장에서도 1억짜리를 1,000만 원에 파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없는 거예요. 알죠? 없다. 그래서 이것은 말이 된다, 안 된다. 착오가 되니까 이건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인 여기 나왔죠. 객관적 요건, 표의자 이렇게 나왔죠. 주관적 요건.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착오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 이렇게. 그러니까요,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도 그러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착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됐죠? 말은 긴데 여기서 몇 가지로 여러분요, 나눠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 동기착오 뭐까지 필요 없다?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다. 그 다음 112번. 여기 나왔죠? 여기 봐봐. 여기 이제 우리가 우리가 이제 뭐를 보냐면요. 뭐를 하나 보냐면, 앞에서는 뭐죠? 한 문제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다 나왔었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서는 하나의 지문에 여기 하나 나오고 여기 하나 나오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요, 어떻게 했죠? 하나하나를 이제 나눠서 나왔잖아요.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여기는요, 또 일반인과 표의자. 여기 보면, 여기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 없다. 일반인이나 표의자 입장에서 이게 두 가지로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계착오는, 이게 동계착오의 판례 전부 다예요. 자, 동계착오는 원래 착오가 아니다. 취소하려면 그 동계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표시하고 그것이 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돼야 된다. 알죠?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는 표시가 되지 않아도 취소할 수 있다. 근데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라는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다. 일반인이 표의자 입장에 섰더라도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인정돼야 된다. 알겠죠?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같이 나오는 것이고요. 자, 111은요. 착오를 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이 표의자, 알겠죠? 중요분에 착오가 있다고 본다. 자, 이건 이제 뭐냐면요. 우리가요, 공법행위는 민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죠? 자, 이건요. 변호사하고 변호인하고 어떻게 달라요? 영화가 변호사예요, 변호인이요? 뭐죠? 변호인이었어요. 영화 제목이 변호사였어요. 먼저 노무현 대통령 그 모티브란 영화 있잖아요. 변호사였어요, 변호인이었어요? 변호인 맞아요? 영화 변호사 아니었어요? 변호사. 아니었어? 그럼 변호사하고 변호인은 어떻게 다르죠? 여러분요,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는 시험에 합격해서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개업하고 있는 사람을 변호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을 하죠. 사건을 수임하면 그 사건에 해당해서는 그 고객에 대해서 변호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요, 우리가 이제 여기요, 원고의 소송 대리인이죠, 변호인은요. 그런데 여기 이제 변호인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사무장한테, 을한테요, 이제 케이스가 A 케이스가 있고 B 케이스가 있고 C 케이스가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B 사건은 치하를 해라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요, 사무장이 잘못 알아듣고 C 케이스를 치하를 해버렸다 이 말이죠. 소송이 치하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 착오했다고 해서 치하된 것을 다시 취소하고 다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우리가 소송행위는 민법의 착오라고 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없고 언제나 뭐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그래서 변호인의 사무장이 소송을 잘못 취하했다 할지라도 착오를 이유로 말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자, 화해계약이죠. 재밌는 말이죠. 화해계약이 대표적인 게 뭐죠? 교통사고죠. 교통사고. 화해계약이요. 그럼 내가 화해계약 얘기, 교통사고 얘기했죠? 신차 일주일 전에 나온 차를 뒤에서 박았는데 38만 원, 병원 치료비는 580만 원인가 570만 원인가. 그걸 화해계약을 하는 거예요. 알죠? 자, 이 화해계약은요, 우리가 이제 착오하고 사기가 있어요. 착오하고 사기가 있는데요. 착오는 아니에요. 화해계약은. 만약에 착오를 해서 화해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취소는 못해요. 착오가 아니니까. 사기는 돼요. 사기는 돼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해서 화해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이건 무조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사기로는. 잘 봐야 돼요. 원래 착오는 아닌데요.
만약에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죠. 위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으면 그때는 취소가 가능해요. 원래는 되는데 안 되는데 다시 민법상 화해 계약이 있어서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됐죠? 여기까지. 착오는 취소를 못해. 뭐는 취소할 수 있는데 사기로는 취소가 되는데 착오로는 취소를 못해.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화해의 목적인 분쟁. 여러분 화해의 목적은 뭐냐? 내가 교통사고 나서 허리를 삐끗했어. 그래가지고 보니까 걷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데 조금 뻐근해. 그래서 저쪽에서 말하면 괜찮냐고. 괜찮다고 그래. 아, 그러면 그냥 가시면 안 되고 10만 원이나 받아가라고. 그냥 가면 뺑소니 될 것 같으니까 10만 원 지어줬단 말이죠. 뭘 이런 걸 주냐고. 또 10만 원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파스는 10,000원만 사고 9만 원 술 마시고 집에 왔는데 아침에 못 일어난 거예요. 왜요? 여기 신경이 눌려가지고 마비가 된 거예요. 자, 됐죠? 그럼 10만 원 받고 화해를 했는데 하반신 마비가 됐잖아요. 이런 경우는 우리는요, 그 마비가 된 거에 대해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있다. 알겠죠? 왜요? 우리가 화해의 목적인 분쟁이 뭐죠? 타박상이죠. 벌떡 일어났잖아요. 만약 마비에 대해서는 화해를 한 적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이외의 사항이죠. 그것은 착오가 있을 때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착오, 화해 계약을 착오로 한 경우 취소할 수 없다.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을 때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은 뭐죠? 보통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어떻게 한다? 현저히 겨려, 현저히 겨려, 현저히 겨려하는 것. 이것을 중대한 과실이라고 해요. 현저하게 겨려하는 것. 그러면 이런 경우 우리가 이제 뉴스를 이제 잘 보란 말이죠. 화재가 발생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경우 뭐 근로자들이 과실로 화재를 일으켜 과실로. 그러면 가벼울 경자 경과시라고 그래요. 중대한 거, 무거울 중자 중대한 과실한 게 뭐냐? 우리 어떤 중과실이라고 그래요. 중대한 과실을. 근데 이 중과실은 어떤 것이냐? 판례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최근에 이제 1년도 안 됐나 그랬죠. 부천에서 원룸 방화 사건, 화재가 발생했을 때요. 한 사람이요, 담배 꽁초를 꺼지지 않는 상태에서요, 휴지통, 쓰레기 봉투 있잖아요. 거기다가 담배 꽁초를 버렸단 말이죠. 근데 거기는 이렇게 보통 원룸 같은 거 보면 그 옆에 보면 아무래도 바람이 조금 이렇게 있죠. 알죠? 그래서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화재가 발생해서 그 사람 두고 난 다음에 5분 이내, 5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불길이 치솟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뭐라고 나온다? 아나운서가 얘기할 때 그런단 말이죠. 김모 씨를 중대한 방화, 중과실, 방화치사상죄로 구속 입건하여 조사 중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건 중대한 과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배 피우시다가요, 아무렇게나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중과실이에요. 왜냐면 불이 있잖아요. 불이 있는 걸 알면서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주 무거울 중자에 서 중과실이에요. 알겠죠? 자, 그런데요, 경과실은 아무 말 없이 우리가 과실 그러잖아요. 그럼 경과실을 얘기해요. 우리가 만약에 고의나 과실할 때 과실은 가벼울 경자 경과실을 얘기하고, 중과실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앞에다가 중과실이라고 써야 돼요. 그런데 경과실은요, 그냥 과실이라고 쓰면 돼요. 우린 것을 경과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인데, 이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한다? 누가 입증해요? 표의자다, 상대방이다? 표의자가 입장을 해요? 상대방이 입장을 해요? 상대방이 입장하죠. 유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장해요?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장해요?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주장해요? 누가 주장해요? 유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장하는 거, 증명하는 거예요. 알죠?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이에요. 상대방은 취소를 못하게 할 사람이죠. 유효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하는 거예요. 유효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보면은요, 효력을 다투는 자가 증명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유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한다 이 말이죠. 그걸 중대한 과실이다 이렇게. 여러분,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죠. 중대한 과실 원칙 취소 못해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것을 알고 이용해요. 그럼 다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중대한 과실 취소 못해요. 이용하면, 착오를 알고 이용하면 취소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우리가요, 여러분요, 매매계약을 할 때,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할 때요, 우리가 면적, 경계가 어디인지를 반드시 우리는 확인해 볼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요, 다른 어떤 그 지적도나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면적을요, 반드시요, 경계가 어떻게 된 것을 반드시 확인할 의무는 없다. 판례가 그렇게 해서. 알겠죠? 우리가 보통 할 때 보면은요, 지적도상의 경계를 보통 보는 것이 아니고 보통 현실의 경계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래를 할 때는 뭘 가지고 거래를 한다? 지적도다, 아니면 현실적 경계다, 지적도 상의 경계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적도를 보고 매매 계약한 것이 아니고 그냥 현실의 경계를 보고 보통 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적도 상의 경계를 확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장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겠죠? 올해요 감정 평가사 시험에 나온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똑같아. 봐봐. 여기는요 이렇게요 변호사 시험이죠. 2020년이요. 변호사 시험 이렇게 나왔는데요. 법무사 시험은요 길게 났잖아. 길게. 알겠죠? 여기 보면 우리가 중대한 과실로 인할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여기서 뭐 얘기만 중요하죠.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뭐 한 경우 이용한 경우는 아무리 중대한 과실이라 할지라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봐봐. 여기는 여기 말고 이 말하고 보면은 말이 바뀌었잖아요. 앞뒤가. 여기는요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상대방이 이용하면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고, 여기는 지금 뭐요? 여기는 착오를 알고 이용했는데 그것은 또 뭐죠?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이렇게 말을 앞뒤로 바꿔놓은 거잖아요. 알겠죠? 똑같은 말이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요, 상대방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졌다. 봐. 상대방의 기망이란 말이 있네요. 그러면 사기네요. 착오란 말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착오하고 사기가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착오로도 취소하고 뭐로도 취소한다? 사기로도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착오로도 취소, 사기로도 취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똑같죠? 여기 봐봐요. 착오하고 하자담보 책임이죠. 옛날에는 착오하고 담보 책임이 있으면 담보 책임으로만 해결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둘 다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둘 다. 그래서 착오가 있는데 담보 책임이 성립하죠? 착오로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담보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판례가 뭐라 했다? 담보 책임하고 착오는 성립 요건이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죠. 이건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모든 시험에 나오고 있어. 알겠죠? 착오와 담보 책임은. 그것은 뭘 한다?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반드시 담보 책임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면 경과실에 의한 착오로 취소했죠. 경과실, 봐봐. 여기 나지 경과실. 경과실은 그냥 뭐라고 한다고? 그냥 과실하고, 과실로 인해서 왜요? 중대한 과실은 취소를 못하니까. 경과실로 취소를 했잖아요. 그럼 경과실은 취소하죠.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니까. 가벼운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잖아요. 취소하는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왜요? 착오는 위법이다, 아니다? 아니다. 착오는 위법하지 않으므로. 착오는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를 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그런데 사기나 강박은요, 그 자체가 뭘 한다? 위법하다. 위법. 그 자체가 위법하니까 취소를 하든 말든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자, 121번은요. 갑은 X토지의 경계를 잘못 인식한 채로 X토지의 소유자 을로부터 이를 묘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경계를 지금 잘못 알았네요. 경계에 관한 착오죠. 자, 1번요. 갑이 중요 부분에 착오를 일으켰지만 뭐가 없다? 과실이 없다. 과실이 없다.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여러분요, 과실이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이게 좀 더 있어 보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착오를 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취소하니까, 그냥 여기는 과실이 없다 이 말은 경과실이 없다, 의미가 별로 없는 말이죠. 전혀 의미가 없는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과실도 없다 그러면 당연히 취소하죠. 과실이 있는데 그것이 가벼운 과실이 있다, 경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야지. 알겠죠? 그러면 니은 X토지에 대해서 표시된 지적과 비교했을 때 실제 면적이 부족하도 차이가요 지극히 근소하다. 지극히 근소해요. 얼마가 부족했죠? 4평의 땅을 샀는데요 0.211평이 부족했어요. 0.211평. 이것도 측량한 놈도 웃긴 놈이죠. 알겠죠? 그렇지 않나요? 0.211평이 부족하다고 측량을 했어. 웃기잖아요. 이건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면적, 시가. 자요, 우리는 착오는 어떻게 하죠?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 표의자는 무슨 요건? 주관적. 일반인은 무슨 요건? 객관적. 그래서 일반인과 표의자를 기준으로, 표의자인 갑을 기준으로 한다. 너희는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X토지가 지적도와 정확하게 일치한 여부를 미리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방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미리 확인할 의무가 없다, 이 말이죠. 이게요, 올해요, 간접평가사에 또 나왔어. 알겠죠? 우리는 지적도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이 말은 뭐죠?
우리가 토지를 거래할 때는 반드시 측량을 해봐야 되는지 이 말이잖아요. 지적도 하고 일치하는지 아닌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죠? 아, 측량해봐야지 알죠. 그거 무슨 재줄 알아요? 지역도 닦고 땅 닦고 맞네.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요.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를 살 때는 반드시 측량을 해야 되는가 이 말이잖아요. 할 필요도 없다. 이런 보통 측량하고 사는 사람도 있긴 있죠. 어디 사람이요? 서울 사람이요. 그러니까 깍쟁이라 하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좀 부족하면 또 어때? 그 맛에 사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또 서로요 만나서 욕 한 번씩 서로 해주고, 알겠죠? 거기다가요 한 일주일 있다 떡에서 또 돌리면 또 친해지고 뭐 이런 거잖아요. 알겠죠? 또 물놀이 가서 또 싸우고 뭐 이런 거잖아요. 자, 122번. 갑은 의뢰 부동산을 매수해야 했는데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서 이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네요. 예전에는 주택거래사 시험이 정말 좋았어요. 우리 공주사보다 훨씬 문제가. 근데 문제 자체는 쉬운데 내용들이 되게 좋은, 왜냐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을 많이 주나 보다. 돈을. 주택관리사 같은데 출제할 때 보면 원고료 있잖아요. 돈을 많이 주나? 한 문제당 한 100만 원 주나? 뭐 이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요, 지금 최근에 보면은 뭐 그렇게요, 문제들이요, 그렇게 좋은 문제들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다 똑같이 산업인력공단에서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알겠죠? 주택관리사 협회는 대부분 군대에서 계셨던 분들, 뭐 대령이나 뭐 이런 걸로 뭐 전역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협회를 장악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박정희 정권 때 이 사람들도 뭘 하나 해야 되잖아요. 뭘 하는데 군대를 막상 제대하고 나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주택관리사 협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도통하고 있으니까 저기는요, 이게 뭐 거짓이게 아주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원래 주택관리사 시험이 지금 상대평가로 돼 있죠. 그 사람들이 미는 것을 누구랍니까? 참 무시한 거죠. 회원이 많이 있어야지 협회가 돈이 많은 거 아니에요? 회원이 많이 있어야지, 회원이 많이 있어야 회피를 많이 받으니까 협회가 좋아질 거 아니에요. 지금 공주사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많이 중개사를 오픈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라죠? 처음에 들어갈 때 회비 내죠? 그 다음에 뭐를 하죠? 거기 보면 공제 가입만 해도 얼마예요? 그게요. 그게 다 돈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좀 안 되나 봐요, 이게요. 그래가지고 여기 남양주에 있었던 국회의원이, 지금 있었던 국회의원, 그 전에 국회의원이 여기 그 사람이 후원자였는데, 그래서 중앙덕이라고 혹시 있었어요? 없어? 그런데 아무튼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그 사람 여기 후원자였죠. 그 사람이 법을 이제 위반을 했죠. 왜냐면 협회에서 상대평가를 좀 해달라. 너무 많다. 그 상대평가를 했죠. 상대평가를 하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학원들이 다 망했어요. 주택관리사 있는 학원은, 전에는 학원마다 주택관리사가 있었어요. 학원이. 그래서 지금은 주택관리사 있는 학원이 큰 학원들 있잖아요. 그 학원들은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 학원을 오픈해가지고 하죠. 사람이 있든 없든. 그러니까 몇 개 학원은 빼고 다 없애죠. 거기는 상대평가라는 것은 1차부터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학원이 1차만 되는 거야. 2차는 안 돼요. 아무도 2차로 공부 안 해. 주택관리사는. 시험 끝나고 나서 3개월의 여유가 있거든요. 그 3개월 안에 3과목인가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이 얼마 안 돼요. 주관식이 들어가긴 들어가요. 주관식이 뭐냐면 단답형으로 쓰는 거예요. 단답형으로. 알죠? 단답형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여기 하자담보 채용과 착오의 경우는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니까 거의 대부분 선생님들 찍으면 다 거기서 뭐 90% 나오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고, 1차는 절대평가예요. 1차는 많이 뽑죠. 그 2차에서요 없애는 거예요. 알겠죠? 2차에서 순서를 정해가지고 1등부터 150등까지 이렇게 딱 정하니까요. 내가 평균이요 60점을 넘어도 떨어질 수가 있죠.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2차를 상대평가하는 것이고 1차는 상대평가하지 않아요. 1차는 절대평가. 그러니까 어디나 다 그렇게 해요. 원래 상대평가라는 건 최종 시험에서 상대평가다 이런 말이잖아요. 알겠죠? 이렇게. 자, 1번요. 하자담보 책임하고 착오를 이유로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2번. 갑의 매매계약 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갑은 중요 부분의 착오임을 증명해야 된다. 갑은 취소할 사람, 표의자죠. 을은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증명해. 을이 누구죠? 취소를 못하게 할 사람, 유효라고 주장하는 사람, 이렇게. 3번. 을이 갑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가 적게 해제. 그러면 딱 해제 나오면 항상 뭐가 나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냐 없냐가 나오겠죠. 착오를 이유로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아니라 죄송해요. 해제한 경우 갑은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 뭐 똑같네요. 중대한 과실이 없어. 경과실이죠. 착오를 이유로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똑같죠? 경과실로 인해서 착오에 빠져서 취소했죠. 그럼 우리가 착오는 불법행위가 아니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5번. 갑은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러한 착오가 있었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증명한다. 갑이 누구죠? 취소하려는 자가 알죠? 증명한다 이런 말이죠. 다 맞죠?
자, 사기 강박이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 의사표시의 불일치가 존재해야 돼, 안 해야 돼? 사기에 의한, 사기는 뭐냐면 지금부터 봐. 우리가 이제 착오하고 사기를요 섞어서 시험에 잘 나와. 알겠죠? 그래서 먼저 착오, 우리 착오 배웠죠? 착오를 한번 봐봐. 착오는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되죠? 표의자가 알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되죠? 알고 있으면 뭐라고 그래? 알고 있으면 뭐라고 그래? 비진이나 통정의 표시. 모르고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착오. 다시 알고 있으면 뭐예요? 비진이나 통정의 표시. 모르고 있으면요? 착오. 이렇게. 자요,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되고요. 착오는 무슨 규정이죠? 임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취소권을 말 수 있다. 아까 말했죠? 취소권을 배제할 수 있다. 이렇게요. 착오는 위법이다, 아니다? 위법하지 않죠?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자, 그러면 착오는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돼. 있어야 착오고 없으면 착오가 아니에요. 가장 큰 걸 이제 보는 거예요. 사기 강박 보죠, 사기. 사기는요, 의사표시가 뭐를 해야 돼요?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돼. 일치하는데 뭐가 있다? 하자가 있는 것을 얘기해. 그러니까 첫 단추가요, 착오하고 사기는 일치냐 불일치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 나오잖아요. 뭐가 나오죠? 표시상의 착오에서 신원 보증 서류 인지로 알고 사인했는데 연대 보증 서류더라 이 말이죠. 그럼 우린 그것을 뭐라고 한다? 착오라고 한다, 사기라고 한다? 착오라고 하죠. 제3자의 기망 때문에 그랬다. 그때는 또 뭐라고 한다? 그러면 큰일 난다 이 말이죠. 착오라고 한다 여전히. 왜요? 여전히. 왜 그래요? 우리가 첫 출발을 보라고. 첫 출발이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무조건 착오가 될 수는 있어도 사기는 절대로 안 된다고. 아무리 제3자 기망이 있어도. 그러니까 신원보증 서류인 줄 알고 사인했더니 연대보증 서면이더라 표시가. 그러면 의사표시가 다르죠. 그런 경우는 아무리 제3자 기망이란 말이 나와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한다 그러면 절대로 안 돼. 왜? 이미 의사와 표시가 다리 불일치하기 때문에 절대로 사기는 안 돼. 사기는 처음부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 제3자의 기망 때문에 그 말은 불일치한 것을 내가 알았다, 몰랐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제3자의 기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기를 당했다가 아니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것을 내가 몰랐다. 모르면 뭐라 한다? 착오. 알면 뭐라 한다? 알면은 비진이나 통정의 표시라고 하고. 알겠죠? 그래도 여러분 용감해요. 일단요, 일단 네 뱉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진행이 되니까요. 아무튼요, 동영상 듣는 사람들이 모범 선생님한테 불만이 많아요. 질문했는데 여러분이 질문했죠? 답은 안 해버려. 왜요? 선생님은요, 여러분이 답을 했으니까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동영상 듣는 사람이 뭐가 도대체 그렇다는데, 알겠죠? 얘기해달라고 몇 번 했는데 오면요, 오늘 이번에는 오면요 밑에다가 밖에다 써놓고요, 반드시 면담 요청 써놓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알겠죠? 자, 농담이고요. 자, 이거 보면 착오죠? 착오하고 사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착오는 임의 규정이잖아요. 그러면 취소권을 배제하면 취소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기는 강행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취소권을 포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기는요, 착오는 그 자체가 위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취소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기나 강박은 그 자체가 위법한 거예요. 위법하니까 취소를 하든 취소를 하지 않든 뭘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기는요, 의사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손해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 여부를 불문하는 거예요. 그냥 손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경제적 불이익이 손해죠.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그런데 착오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돼. 됐죠? 자, 그럼 보시죠. 여기요, 의사표시에 불일치가 존재. 그럼 불일치가 존재 그러면 비진이 아니면 통정 아니면 착오예요. 그럼 사기는요, 불일치하되 일치하되 일치, 존재하지 않아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아주 간단하죠? 그다음에 강박은 위법하지 않으면 여러분 강박행위가 위법하지 않으면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강박은 위법해야 취소죠. 왜? 사기하고 강박은 위법행위라고 했잖아요. 사기하고 강박은 위법행위라고요. 어디가 있어? 위법행위라고요. 위법하지 않다잖아요. 위법하지 않다는 거 뭐예요? 강박이 뭐예요? 강박은 세 가지. 취소할 수 있고, 여기 있네. 취소할 수 있고, 또 뭐가 될 수 있고, 무효가 될 수 있고,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죠. 취소가 뭐죠? 불법적 해악을 고지해. 불법적 해악을 고지했는데 상대방이 뭐가 없어? 공포심이 없다 이 말이죠. 봐봐요. 어린아이가 얘기했잖아요.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나 PC방 갈 테니까 돈 좀 줘. 그러니까 돈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얘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필깎이 칼을 들고요.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내 일은 내가 직접 해결한다. 알겠죠? 그래서 지나가는 청년이 잡고 칼을 들이내밀었어요. 돈 내놔. 지금 해악 고지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무서워라 그래요. 꿀밤 한번 때려요. 꿀밤 하나 때리고 들어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나는 공포심을 느꼈어 안 느꼈어? 안 느꼈어. 그게 바로 뭐예요? 강박행위가 뭐하지 않다? 위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취소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죠. 왜? 강박행위는 뭐니까? 위법해야지 취소하니까 위법해야지. 아시겠죠? 자, 기망행위로 아까 얘기했죠. 동계착오. 동계착오는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지만 뭐는 될 수 있다? 사기는 될 수 있다. 여기 하나 빠졌는데 뭐 하나 빠졌긴 빠졌는데 여기 착오, 동계착오. 동계착오는 착오이다 아니다? 동계착오는 착오가 아니죠. 여기는 사기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동계착오가 착오가 되려면 동기가 뭐가 돼야 돼? 표시가 돼야 돼. 표시. 알겠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강박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하지 않고 뭐 할 수도 있다? 무효가 될 수 있다? 강박이 무효가 되나요? 언제요? 박탈, 극심. 의사 결정의 자유가 뭐가 됐다? 박탈. 강박 행위가 극심. 그래서 우리가 강박은 박탈이나 극심이란 말이 있으면 무효가 돼. 다시. 강박은 박탈이나 극심이라는 말이 있으면 무효가 돼. 그런데요, 박탈이나 극심이란 말이 없으면 무조건 강박은 뭐다? 취소예요. 그 다음에 지인이냐 비지인이냐를 물어봤을 때는 무조건 뭐예요? 지인이 있느냐. 다시. 강박은 무효가 되려면 반드시 두 단어 중에 하나가 나와야 돼. 뭐? 박탈, 극심. 없으면 무조건 뭐다? 취소. 지인이다 비지인이다. 지인이 있는. 이렇게. 그 다음에 강박에 의해서 취소하기 위해서는 고의에 의한 강박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강박을 고의로 해야 돼요? 맞냐고. 그래서 강박은요, 2단의 고의,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되고, 과실에 의한 강박은 인정하지 않아요. 알겠죠? 고의에 의한 강박이다. 자, 이거 뭐냐? 여기죠? 이렇게요. 갑이 있죠? 그래서 을이요, 갑이요, 전세를요, 3억에 내놨단 말이죠. 근데 을이 뭐라 하냐? 야, 3천만 원밖에 없으니까 이것만 받고 전세 줘. 이렇게 있어. 을이요, 뭐라면서요? 옷을 쓱 올리죠. 용이요, 여러 마리가 승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어때요? 강박을 했잖아요. 무서우니까 을이요, 강박을 하죠. 그러니까 갑이요, 공포심을 느끼죠. 그래가지고 뭐라 한다? 3천이나 그렇게 많이 주십니까? 의사를 표시하죠. 알겠죠? 원래는 얼마 냈는데요? 3억에 냈는데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주실 필요 없고 300만 원만 줘도 되는데 감사하다고 하죠. 그래서 을이 강박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을이 갑을 강박해서 갑을 공포심에 빠뜨리는 거죠. 그래서 공포심에 빠진 갑이 의사를 표시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1단계 고의, 2단계 고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몇 단의 고의가 있어야 돼요? 2단, 이렇게 2단. 나는 3단인 게 필요 없어. 2단이에요. 그렇죠? 2단의 고의. 뭐는 안 된다? 과실 안 된다. 다시 뭐가 안 된다? 과실에 의한 광박은 안 된다. 128번.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여기요. 우리가 상대방이 있는 것이 있고 상대방이 없는 것이 있어. 상대방이 없는 경우 네 가지가 있어. 107조 비진이, 108조 통정허위 표시, 그 다음에 110조 사기 강박, 그 다음에 묵건대리. 상대방이 없는 거 묵건대리. 이렇게. 상대방이 없는 거 뭐죠? 재담법인 설립행위. 재담법인 설립행위 말이죠. 상대방이 없는 경우. 자, 107조가 비진이 표시라고 그랬죠? 여기가 상대방이 없는 경우 비진이 표시는 언제나 뭐가 된다? 언제나 통정허위 표시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110조 상대방 없는 것은 언제나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묵건대리는 언제나 유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다 정리했죠? 그렇게 정리하면 돼. 그렇게 정리하면 이제 딱 끝나는 것이죠. 다 됐죠? 자, 128번은요 상대방 없느냐 아니고 뭐라고? 있는이네. 있는 의사표시 제3자. 여기서 제3자요 다른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오래요. 제3자는 피용자를 얘기해요. 피용자. 고용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제3자의 사기 강박이 있는 경우 표의자는 상대방의 그 사실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악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 과실.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 알았거나 악이나 과실이 있는 때 하나요.
그러니까 다른 건 안 된다 이 말이죠. 취소할 수 있다. 그럼 만약에 상대방이 선이 플러스 뭐가 싫으면 그럼 어떡할 거야? 선이 플러스 뭐가 싫으면 봐봐. 여기는요, 하나야란 말의 뜻이 뭐냐? 반드시 취소하려면 악의가 있든지 알았거나, 거나가 뭐죠? 또는 악의가 있든지 알았거나 또는이죠? 과실이 있어야 된다 이 말 아니야. 둘 중 하나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만 취소한다. 둘 중 하나가 있어야만이. 근데 둘 다 없다는 거죠. 둘 다 없다.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제3자가 사기를 치는데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에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됐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는 경우는 항상 제3자가 사기를 치면은 무조건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상대방 없는 경우, 비진인은 언제나 유효다, 무효다, 비진인은. 상대방이 없을 때 생각을 해. 생각. 자, 봐. 비진인은 원칙적으로 유효다, 무효다. 유효죠. 상대방이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죠. 자, 원칙 유효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죠. 근데 지금 상대방 없다잖아요. 그럼 뭐는 나올 수가 없어? 무효는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언제나 뭐다? 그래서 언제나 유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통정은 된다 안 된다? 아니 상대방이 없다 자기 혼자 뭐 어쩌라고. 통정 뭐요? 둘이 짰다 둘이 입 맞췄다 이 말이잖아요. 상대방이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맞출 수 있어 없어? 없죠. 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적용 안 되죠. 이건 생각이 아니고요 그냥 나와야 돼요. 알겠죠? 110조 사기강박. 사기강박은요 상대방이 있을 때는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취소. 봐봐. 내가요 제3자한테 사기를 당했어. 근데 내가 그 사기를 당해서 내가 계약했단 말이죠. 계약할 때는 그냥 취소 못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으니까. 왜요? 나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원래 계약은 유효가 돼야 돼? 무효가 돼야 돼? 유효가 돼야죠. 계약이었고 취소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취소한다 이런 뜻이거든. 근데 상대방이 없다잖아요. 없으면 상대방 보호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언제나 취소하죠. 언제나 취소하죠. 언제나 취소.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요. 재단법인 설명이를 무권대리 있어. 무권대리. 유효다 무효다? 재단법인 상대방이 없죠? 그럼 무권대리를 했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다 무효다? 오늘 바카스도 마셨고 떡도 먹었으니까요. 얘기 한번 해줄게요. 알겠죠? 언제나 무효다. 언제나 무효. 왜 무효다? 떡 먹은 사람 얘기해봐. 어? 떡 먹은 사람 얘기해봐요, 빨리. 소화돼서 없어요? 이런 봐봐. 그럼 생각을 해, 생각. 무권대리는 유효다, 무효다? 그냥 무조건 보러 가지 말고 생각을 잠깐 하면 돼. 무효죠? 유효가 되려면 뭘 해야 돼? 추인해야죠. 추인하려면 추인은 누가? 상대방? 있는 단독이에요. 추인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되죠. 지금 상대방이 있다겠어, 없다겠어? 없다겠죠. 그럼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유효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언제나 무효죠. 언제나 무효. 그래서 언제나 무효. 알겠죠? 간단하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상대방 없는 이잖아요. 알겠죠? 자요. 129번요. 상대방과 동일시. 동일시가 누구죠? 대리인이죠. 대리인. 상대방과 동일시한다. 그건 대리인이죠. 제3자의 사기 강박이 아니다. 그 다음에 제3자의 사기로 인해서 계약을 체결하죠. 그럼 제3자의 사기니까 사기는 그 자체가 불법이죠. 불법이니까요. 취소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되고 취소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된다. 취소하고 손해배상, 취소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된다. 그래서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취소할 필요는 없다. 취소 없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갑은 자신의 엑스 토지를 매도할 것을 미성년자 을에게 위임하고 대리권을 줍니다. 미성년자한테 대리권을 줬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리권 줬죠? 그러면 이 사람은 위임하고 대리권을 수여했죠? 그럼 위임계약을 말 수 있어. 취소할 수? 미성년자 을이잖아요. 자, 미성년자 을은 자, 위임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가 없는가? 위임계약이요? 위임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여기서 대리행위를 하겠네요. 대리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가 없는가? 대리권 수여네요. 대리권 수여는 취소할 수 있는가 없는가? 무권 대리 책임. 무권 대리인 책임을요 지는가 안 지는가?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준비됐죠? 이런 오늘은 그냥 기분 안 좋아서 눈만 가지고 왔어요. 알겠죠? 눈만 가지고 왔어? 자요. 위임계약은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취소할 수? 취소할 수. 미성년자는 대리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왜? 계약은 대리가 아니고 법률행위잖아요. 법률행위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취소를 하죠. 행위 능력이 없으니까. 자능력자잖아요. 대리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대리행위는 취소할 수. 여러분 오늘 인생을 포기하고 나은가 봐요. 알겠죠? 자, 대리권 수혜는 취소할 수. 왜 없어? 대리권 수혜는 본인만 하잖아요. 대리권은 본인이 수혜야. 여기 눈 없어요? 갑은 을에게 대리권을 수혜했다네. 갑이 수혜했다네. 갑이 수혜했는데 이 대리는요 우리 제한능력자고 우리 법에 제한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취소를 못하는 거죠. 자, 무권 대리인 책임은요? 진다 안 진다? 무권 대리인 책임을 안 지죠. 무권은 봐봐요. 우리가 유권 대리에서는 대리인은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죠. 왜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다? 모든 책임 누가 지니까? 본인이 지니까. 그런데 무권 대리는 원래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무효니까 본인은 책임을 져야 안 져요? 안 지죠. 누가 책임을 져야 되죠?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러니까 대리인은 뭐가 있어야 돼요? 행위 능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뭐 인생 간단하니까요. 이렇게요. 그런데 계약 체결 당시 병에 위법한 기망이 있었다. 병에 위법한 기망, 병과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봐봐요. 지금요 여기가 갑이고요. 이거 보면 여기 을이고요. 여기 병이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통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가끔 또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을병 갑을요. 알죠? 나쁜 놈들이죠. 아무튼요 시간도 없는데 그거 바꿔놔가지고 헷갈리게요.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병이면 갑이 을한테 들고 줬는데 을이 병하고 계약했는데 병이 을을 사기를 쳤다잖아요. 알겠죠? 그러면 사기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는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해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요?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이런 오늘은요 몇 사람만 입을 갖다 나왔잖아. 이런요 우리가 대리행위 하자죠. 대리행위의 하자. 여러분 대리행위의 하자는요 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칙. 그럼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죠. 대리인이 있으니까 대리인 기준이다. 자, 두 번째는요 뭐가 냐면 반드시요 본인의 지시란 말이 나와. 본인의 지시. 본인이 지시했다? 그때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본인을 기준으로. 그러니까요 본인이 지시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본인이 지시했다는 말이 없으면 무조건 대리인만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중매매에서 뭐라 하죠? 대리인이 적극가담했어. 근데 본인은 적극가담 안 했대. 무조건 무효. 대리인이 통장을 표시했어. 본인은 낮잠 자면서 그걸 모르고 안 했대. 무조건 무효. 알겠죠? 대리인이 계약을 하면서 착오를 했어. 그럼 무조건 뭐를 해? 취소를 해. 이해됐나요? 그래서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 그런데 반드시 무슨 말이 나와? 지시했다. 본인이 지시했다는 말이 나와. 그랬을 때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보셔요. 을이 사기를 당했냐 안 당했냐? 대리인이. 그건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을을 기준으로 한다. 2번요. 을이 아니라 갑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런요. 을이 취소해야 돼요? 갑이 취소해야 돼요? 을이 취소해. 지금 봐봐. 여기요. 이게 본인이잖아요. 본인 갑이잖아요. 이 을이요. 대리인이잖아요. 대리인이 사기를 당했잖아요. 지금요. 그럼 취소는 대리인이 해야 돼요? 본인이 해야 돼요? 누가 한다? 우리가 대리 행위로 인한 법률 효과는 다 본인한테 가죠. 본인이 취소해. 여기서 문제요. 대리인이 사기를 당한 경우 본인만 취소할 수 있다. OX. 본인만 취소할 수 있다. OX. 거기를 돌렸어 지금. 애매하다 이 말이죠 이거. 그냥 대답하기는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애매하죠. 본인만 취소할 수 있다. 맞아요? 본인만? 아니 일단 대답을 해. 동영상도 또 열받게 또 대답 안 해버리세요. 자요. 여기 보면 우리가 취소권 단독행위는 의사표시는 대리가 허용이 되잖아요. 단독행위 의사표시는 그건 대리가 허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제나 취소 같은 것은 다시 대리인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다 대리 효과니까 본인이 취소를 하죠. 그런데 본인이 대리인한테 취소권을 줄 수가 있죠. 그러면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시험에 나왔었잖아요. 대리인에게 취소권 등을 포함한 포괄적 권리를 수여한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본인이 취소할 수도 있지만 누가 취소할 수도 있다? 대리인. 그건 법률행위, 의사표시니까. 사법상의 법률행위, 의사표시에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대리를 줄 수 있으니까 취소나 해제나 해지는 대리인도 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에 원래는 누가 한다, 원래? 그럼 뭐 아무 말이 없어요. 원래는 누가요? 아, 그럼 번임만 하죠, 번임만. 번임만, 당연히요. 그 다음에 갑은 의리, 제한 능력자라고 해서 제한 능력. 여러분 봐봐. 갑은요, 의리, 장력, 의리책이란 매매계약. 의리책이란 매매계약을 뭐라고 그런다? 의리책이란 매매계약을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위임계약이라고 그래요? 대리행위라고 그래요? 그걸 알아야죠. 위임계약은 취소하고 대리행위는 취소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의리책이란 매매계약이 뭐예요? 아, 이건 대리행위죠. 대리행위. 대리행위. 대리인이 법률행위. 계약은 법률행위죠. 매매계약은.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했다. 대리행위잖아요. 대리행위는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는 취소할 수 있다? 위임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위임계약은.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나? 을과의 위임계약. 을과의 위임계약을 일방적으로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지는 일방적 의사 표시잖아요. 자, 5번은요. 을이 병의 사기를 이유로 사기에 의해서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하죠. 사기에 의해서 우리가 사기를 당했단 말이 바로 착오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착오에는 동기의 착오가 있고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잖아요. 앞에 동기의 착오는 반드시 동기란 말을 써야 돼요. 알겠죠? 근데 동기의 착오란 말이 없이 그냥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예요. 우리가 중요 부분의 착오했을 때는 그냥 착오라고 하고, 원인, 이유, 그것은 동기의 착오는 앞에다 반드시 동기의 착오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사기에 의해서 착오를 일으켜 그랬죠? 그러면 사기에도 해당하고 착오에도 해당한다 이 말이죠. 이 두 개를 뭐한다? 경합한다. 경합할 때는 뭘 한다?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착오에 관한 법리와 사기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그 말은 경합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경합해서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적으로 말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 맞죠? 그 다음에 갑은 의뢰 기망으로 안 했어요? 갑은 의뢰 기망으로 그 소유 엑소토지를 병에게 팔았고 병은 그의 채권자 정에게 근저권을 설정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갑은 여기서요 을이 있죠. 을이요 갑을요 기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요 병한테 팔아먹은 거예요. 병하고요. 문제는 이 병이 상대방이란 말이죠. 근데 이 병은 또 이거죠. 정이요 또 근저권을 설정했죠. 이 근장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고 이 사람은 제3자란 말이 중요해요. 자, 이제 봐봐요. 갑은요 취소를 정한테는 취소를 절대로 못해요. 갑은 병하고 계약했잖아요. 오직 병한테만 취소를 해. 이걸 직접 상대방한테만 뭘 한다? 취소권을 행사를 해. 취소하게 되면 이때의 제3자는요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선이면 보호되고 악이는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그런데요 정한테는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경우 이 갑은 이 병이 상대방이 을이 사기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하고 선이 뭐가 싫으면 취소를 한다 못한다? 못하는 것이고 1번 갑은 병이 그의 잘못 없이 몰랐을 때 잘못 없이 과실 없이 무과실이죠. 몰랐다 선이죠. 선이 무과실 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1번 틀렸어. 알겠죠? 2번 병의 악이나 과실은 누가 증명한다? 병의 악이나 과실 아까 내가 몇 번 얘기했죠? 우리가 보통 표의자가 취소를 하려고 하는 사람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 그래서 갑이 증명한다. 3번 갑은 계약을 뭐하지 않고 왜? 지금 이것은 뭐다? 사기죠. 사기는 위법행위죠. 위법행위는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취소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죠. 여기 불법행위 책임이 뭐죠? 손해배상이죠. 손해배상 취소하지 않고 뭐하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4번 정은 제3자죠. 제3자 3대 원칙 똑같아. 107, 108, 109, 110 똑같아.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고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제3자의 과실, 무과실은 불문하고. 알겠죠? 그래서 선의는 추정된다. 5번 매매계약을 취소한 갑은 정의 선의인데 뭐가 있어도 과실이 있어도 정의 선의인데 과실, 무과실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선의면 소유자. 그래서 갑은 정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누구의 소유이다? 정소유이다. 정소유. 아니 정의 근저권이네. 근저권자다. 이렇게. 알겠죠? 똑같아. 자, 의사표 시효력 발생 시기는요. 상대방이 있는이죠. 그럼 도달할 때 이렇게 생기고요. 상대방 있는이죠. 도달.
만약에 도달하기 전에 뭐 할 수 있다? 철회. 도달하면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335. 의사표시가 상대방이 도달하죠? 도달하면 알기 전이라도 효력이 발생한다. 맞죠? 도달하면은 내용을 알기 전이라도 효력이 발생해. 도달주의니까. 그 다음에 이사의 사임의 의사표시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했더라도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원래 이러면요, 도달하면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처리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처리할 수 있는 게 뭐죠? 바로 명예퇴직이죠. 명예퇴직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요, 이사한테 도달했다고 해서 처리를 못하는 게 아니고, 처리해도 뭐가 있까지 승낙이 있기 전에는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명예퇴직 신청, 철회가 있기 전까지, 승낙이 있기 전까지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아, 이것도. 알겠죠? 자,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죠?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우리가 통지는 현실적으로 수령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용을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도달이란 뭐예요? 도달의 말이 뭐예요? 도달.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 이렇게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이죠. 알 수 있으니까 내용을 알 필요가 없어요. 내용을 알아버리면 그것은 요지주가 돼.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죠. 그러니까 놓여 있으면 돼. 편지가 내 책상 위에 있든지 가족이 받으면 돼. 그런데요, 현실적으로 뭐 할 필요가 없어? 수령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등기하고 내용증명은 봐봐. 등기하고 내용증명은 무조건 뭐로 본다? 도달이다. 보통의 표현은 도달이다, 아니다? 아니다. 다시요, 등기는 뭐다? 도달. 내용증명, 도달. 보통의 표현은 도달이 아니다. 추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됐죠? 자, 우리가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죠? 그럼 여기까지요.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면 뭐로 본다? 도달로 보는 거예요. 도달로 봐. 그럼 도달은 뭐다?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 여기 봐봐.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달이란 말을 써야 되는데, 도달이라는 말 대신에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이해됐나요? 자요, 의사 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했죠.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의사 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144.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의사 표시의 상대방이 받을 때, 이제는요, 상대방이 방금 우리가 보내는 사람이고, 상대방이 받은 때 피특정이 재밌는 말이에요. 피특정 후견인 경우 그 의사표시로서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에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항할 수? 자, 우리가 제한능력자 누구예요? 제한능력자? 여러분, 제한능력자였죠? 제한능력자를 뭐라고 그래요? 수령 무능력자, 이렇게. 제한능력자를 수령 무능력자라고 그래요. 그럼 제한능력자는 누구가 있어요? 누구?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이잖아요. 이렇게 안 배웠어요? 이건 제한능력자예요. 여기 누가 피특정이잖아요. 이것은요, 능력자예요. 이건 능력자라고. 능력자는 뭐다? 수령 능력이 있어, 없어? 수령 능력이 있으니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피특정은 뭐냐? 피특정은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멀쩡한데요, 갑자기요, 병원에 수술해가지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당장 일을 하러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특정한 사무로 맡기는 거예요. 야, 너 일 좀 해줘. 이것만 일 좀 해줘. 특정한 사무, 그래서 피특정 후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멀쩡한데, 이 말이죠. 그럼 이해됐나요, 지금요? 그냥 능력자를 얘기해. 피특정 후견이요. 그러니까 특정한 사무, 알겠죠? 특정한 사무로 맡기는 걸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요, 제한능력자는 딱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미성년자, 피성년, 피한정. 이것 빼면 다 뭐예요? 능력자니에요. 이것 빼면. 우리나라 법은 모두가 능력자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능력자, 이렇게 쓸 수가 없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쓴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제한 능력자다. 미성년자, 피성년, 피한정. 이 세 사람 빼고는 다 누구다? 능력자다. 이런 전제 아래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피특정 후견인은 세 사람 중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누구다? 능력자다. 능력자에게는 뭐죠? 수령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령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제3장 봐봐요. 이제 우리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조금 좀 그런데요. 우리 민법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말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보면 글쎄요. 기억은 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기억은 뭐냐면 다른 시험에서는 엄청 많이 나와. 우리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렇지. 우리는 법인 있죠. 법인에 이사 있죠. 이사가 대표이사, 대표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사가 할 수 없는 일, 할 수 있는 일을 보통은 정관에다 기재를 해. 이사는 이러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은 절대로 못한다. 이런 것도 있어. 그건 제한이라고 그래. 대표권 제한. 그것을 정관에다가 기록을 하고 그것을 또 등기부에 등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대표이사하고 거래를 할 때는 먼저 뭘 떼봐요? 상업등기에 떼봐야 되겠죠. 등기부를 딱 떼봤더니 이사가 이 일은 못하게 돼 있어. 부동산 매매는 못하도록 돼 있어. 그런데 이사하고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정관에다가 기록을 하고 그걸 등기부에다 기록을 해야 돼 또. 그런데 정관에는 기록이 됐는데 등기부에는 기록이 안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무조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관계없이 무조건 제3자에게는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불문하고 우리가 묻고 명의신탁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죠.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인데 수탁자가 제3자한테 처분하죠. 그러면 제3자는 뭘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된단 말이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단 말이죠. 명의신탁에서 똑같아. 법인에서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번째, 제한 능력자죠. 제한 능력자가 취소를 하죠. 그러면 이건 절대적 취소라고 그래. 우리 원칙적으로 착오나 사기나 강박에 의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죠. 그러면 선의의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걸 절대적 취소라고 하는 것이고요. 궁박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이룬 법령이 무효죠. 이건 무슨 무효다? 우리 무효는 107조 비진이 108조 통정 허위 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대적 무효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의 경우는 절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자, 무권대리의 추인이죠.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대리행위시, 다른 말로 계약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있어. 그러니까 소급하다 보니까 중간에 제3자가 있을 수 있겠네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돼 있어. 그러면 이때의 제3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냐? 동산의 경우는 인도,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를 가져온 완전한 권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권대리를 추인하면 언제나가 아니에요. 다른 의사표시 아무런 말이 없으면 계약 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 말이죠. 유효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선의3자 권리를 배타적 권리가 뭐죠?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자,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하죠. 그것을 취소하죠. 취소는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 제3자는 뭐라고 한다?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우리가요 여기서 보면 뭐냐면 제한 능력으로 인해서 취소를 하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착오나 사기나 강박으로 취소하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것을 무슨 취소로 한다? 상대적 취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대항하지 못한다. 그럼 미치지 않는다. 선의의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한 능력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표권 제한은 선악 부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부가 맞는 말이죠. 대리권인데 여기서부터는 대리야.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